키워드가 차관이 떴답니다. 근데 차관이 장미란 차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국회 문체위 상임위가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심사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일덕 소위원장이 나서서 인사변을 보고해 주십니다. 장미란 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실제 국민들께서 자, 소영주 부대변인. 사실은 차관 인사 얼마 전에 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차관 인사 전체적으로 좀 약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장미란 이 차관만큼은 민주당도 뭔가 축하하고 뭐 약간 반기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죠. 뭐 일부 뭐 저기 안 반기시는 분도 여러 있었지만 일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차관으로 등용되는 것들 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신선하다. 매번 뭐 썼던 사람들 쓰고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이 좀 있었지만 예. 솔직히 현장에서 본인이 몸소 채우인으로서 다 겪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현장 체험을 했던 분이 차관으로서 어떤 채용 행정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잘한 인사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원들도 문체위 의원들도 뭐 괜찮다. 예. 그리고 태도도 좋으시고 제가 봐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일부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러신 민주당의 분이 입장은 있었어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영주 대변인께서는 칭찬할 만한 걸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칭찬할 만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 장미란 차관 임명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땠고 이런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와서 막 셀카도 찍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있어서 소개 좀 드렸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여기에도요. 차관들이 여러 분 등장을 하십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차관들 모습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시각이 갈리는 게 최인영 변호사. 너무 차관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행사나 어떤 발표 장소에 차관들이 나서거든요. 장관들이 충분히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장관들이 원래 돋보이는 게 통상인데 차관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실세 차관들이 다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 2년 차이기 때문에 2년 차에서 뭔가 결실을 어떤 결과를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결국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잇고 있던 그 공무원들이 정부는 바뀌었는데 이른바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친정체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근거리에 있던 비서관을 실무차관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초강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정부 때 영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영준 차관이 왕차관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는 게 기재부에서 이른바 안도걸 차관의 문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니고 한꺼번에 5분을 넣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초강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로 지금 뛰라. 감독은 분명히
책임 장관인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로 뛰면서 예.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뛰면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 선은 본인 스스로도 일정 부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필드에 뛰되 그 선은 스스로 좀 지킬 수 예.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들이 많이 보이고 뭔가 행보가 많은 거 관련해서 약간 쓴소리를 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시죠. 때문에 나는 이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처의 인사라는 것은 책임자가 장관인데 그렇죠. 네. 장관을 제쳐놓고 차관들 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예. 아하. 장윤성 기자, 건국 이래 처음 봤다 이런 일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차관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거는 좀 팩트 체킹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복지부동.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새 보도 자료를 뭔가 책임져야 되는 보도 자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 부처에서 잘 안 쓰려고 그래서 국장이 나와서 쓴다. 그리고 공문 쓸 때 그 연필로 괄호 열고 누가 시켰다고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뭐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그렇죠. 나중에 혹시 책임질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조사받고 수사받아서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 안 하면 직무유기고 예. 하면 직권남용.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실세 차관들이 예. 대거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뜻을 받아서 세게 이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부처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부에서 차관 중심으로 돌아가면 장관은 당연히 식물 장관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장관 예. 패싱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장관 왜 있냐 이런 비토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차관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는 강화될 수도 있고 그게 내부에서 일종의 사내 정치 비슷하게 예. 작동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게 공직사회가 허물어지는 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잘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번 차관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국토부의 김오진 1차관입니다. 근데 예. 이분은 국토부의 전문성이 없어요. 용산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역할을 했고 비서관 역할을 한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무비서관 그리고 예, 예. 김무성 한나라당 시절이죠. 예. 그때 뭡니까? 대표실의 부실장을 했던 이런 정치권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사를 하려면 예. 백원국 차관이 2차관이 1차관으로 가고 김오진 차관이 2차관으로 갔다면 좀 국토부에서 뭐 억셉트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세 차관들이 얼마나 어떻게 큰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뭐 예컨대 직접 뭐 브리핑도 하고 예. 막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정주 의원님 네. 혹시요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서 차관으로 가신 분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물론 지금 차관 임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혹시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쯤에 차관을 던지고 총선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지켜봐야 저는 된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 개인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차관 정치냐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걱정 섞인 우려들도 있지만 예. 부처랑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차관이에요. 장관은 큰 그림의 것들을 던져주면은 차관들이 사실은 밑에 공무원들과 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짜서 일을 시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이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장관이 좋은 어젠다를 던져줘도 차관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 열심히 성실하게 그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면 부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차관 인사는 이런 걸 예. 다잡기가 부처도 정신 차려라. 다잡기. 지금, 네, 그런 차원에서 보다 실무에 더 강한 차관 인선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요.
이분들이 과연 총선까지 이제 한 10개월, 8개월, 10개월, 9개월 그래요. 남았죠. 예.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내년 1월까지 이제 사퇴 시한인데요. 예. 그 즈음까지 본 다음에 결정이 될 수 있지 지금부터 내가 총선에 이 스펙 예. 쌓기다, 이 차관제를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임명된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치권에서는요, 과거에 못 보던 약간 이례적인 모습을 보면 이거 혹시 총선? 이렇게 질문들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차관과 관련된 내용 좀 다뤄봤습니다.